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칼국수집을 30년 넘게 운영하고 계세요. 테이블이 20개 남짓한 중형 규모의 식당인데 인기가 많아서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나 주말에는 웨이팅도 제법 하는 맛집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2년이 사실 제 인생에선 제일 힘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라 잘해보고 싶었는데 야근도 정말 밥 먹듯이 했고 주말 출근도 잦았어요. 체력이 딸리고 몸이 힘든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진짜 힘들었던 건 직장 상사의 폭언이었습니다. 본인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인격 모독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었죠. 기분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달라지니 눈치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늘 신경을 써야 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너무 힘들었고 아침마다 눈 뜨는 게 싫을 지경이었습니다. 회사가 그 정도로 힘들면 그만둘 생각도 해야 했는데 애초에 그 회사에 입사할 때 힘들게 들어갔었거든요. 취업 준비를 1년 정도 했는데 유일하게 최종 합격된 곳이 그 회사였습니다.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또다시 이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삭히다가 없던 알레르기 증상에 대상포진까지 왔었고 조울증처럼 웃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또 우울할 땐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눈치챈 건 저희 엄마셨어요. 엄마는 요즘 힘든 일이 많느냐 자주 물어보셨고 저는 평소처럼 아니라고 그냥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에는 제가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밝고 활발하고 적극적이던 저는 점차 사라지고 너무 지쳐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한텐 몰라도 엄마한텐 다 솔직히 말해도 된다며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결국 저는 울면서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도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커리어도 좋고 사회생활 경험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를 너무 갉아먹고 있는 것 같다고 회사는 다른 곳으로도 또 찾아볼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라서 그만둘 마음을 먹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지친 상태여서 결국 엄마 말씀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저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어요. 그만두면 내 스스로가 패배자처럼 느껴질 것 같고 결국 포기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웬걸 그만두고 저는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성격도 확 밝아졌습니다.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온 것이죠. 아니다 싶을 땐 꾸역꾸역 참는 것보다 그냥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경험으로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반년 정도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잠도 실컷 자고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운동도 하고 미뤄뒀던 병원 진료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많이 돌볼 수 있었던 시간이죠. 그 후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취업 준비 후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자격증이나 공부를 해봐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간다는 것도 아직은 좀 두려웠고 딱히 준비해보고 싶은 자격증이나 공부도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여유롭게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정 집에 있으면서 모아둔 돈만 까먹는 게 불안하면 식당 나와서 알바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바 개념으로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부모님 식당에서는 그전에도 한 번씩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방학 때 종종 나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식사 시간에는 워낙 바쁜 곳이다 보니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는데 당연히 몸 쓰는 일이다 보니 사무직 할 때보다 몸은 고됐습니다. 하지만 일 자체는 너무 재밌고 저에게 잘 맞았어요. 활력도 넘쳤고요. 저는 엄마가 주로 일하시는 주방 일도 돕고 설거지를 할 때도 있고 서빙 일도 같이 도왔습니다. 일하는 것도 재밌고 손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재밌고 또 손님들이 맛있게 잘 드시고 가거나 단골이 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적으로도 별로 불편하거나 힘든 것도 없었고 마음의 안정도 컸습니다. 영업시간 동안에는 식당에 와서 일을 돕고 저녁에는 제 나름대로 저희 식당 블로그나 SNS도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며 홍보도 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살려 운영을 한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요즘은 블로그 보고 온 젊은 손님들도 많아졌다고 제 덕분이라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솔직히 너무 제 적성에 잘 맞는 일 같긴 했는데 마음 한구석엔 계속 부모님 식당에서 일할 순 없으니 조금씩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회사를 들어갈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갑갑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 점수니 자격증도 여러 개 따놓으면서 취업에 대한 기반을 열심히 다져놓았는데 이제 와서 부모님 식당에서 주방 보조와 서빙 일을 한다라는 선택이 괜찮은 건가 싶었어요. 식당 일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에게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대치나 보는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는 대학 졸업하고 기껏 부모님 식당에서 설거지하느냐 라는 주변의 시선을 제가 견딜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었죠. 하지만 많은 생각을 거듭한 끝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일이 너무 잘 맞고 일을 하는 동안 행복한데 그럼 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적어도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좋았으니까요. 저는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그래도 취업 준비를 좀 더 해봐라. 그래도 회사를 다녀라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잘 생각했다며 엄마 아빠랑 같이 일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네가 물려받아서 잘 운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야무지게 일을 잘한다고 너에게 딱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들 보는 눈이 어떻든 간에 네가 제일 재밌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니냐고 하셨어요. 힘들게 4년 등록금 들여서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 준비한다고 뒷바라지 다 해주셨는데 그런 제가 결국 엄마 아빠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제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더라고요. 보통은 부모님 체면 때문에라도 자식들 직업이 번듯하길 바라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생각이 많이 깨어있고 저를 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엄마 아빠랑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저보고 뭐 하냐고 물어볼 때 부모님 식당에서 같이 일한다고 하면 저를 좀 측은하게 혹은 한심하게 보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할 거 없어서 엄마 아빠 밑에서 일 배우는구나 라는 눈빛 같은 거요. 하지만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뭐라고 보는지다 라는 말처럼요. 제가 당당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4년 넘게 일을 해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한창 바쁘게 일을 하는데 남자 셋이서 우르르 저희 가게로 들어왔어요.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그중 한 남자가 저한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저기 혹시 성주연? 그 말에 저도 놀라 쳐다봤습니다. 살이 많이 찐 탓에 저도 한 번에 못 알아보긴 했는데
가만 보니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송민준이더라고요. 어머, 혹시 송민준? 맞지? 야, 긴가민가 했는데 오랜만이다. 어머, 반갑다. 그때 같은 반이었을 때는 나름 얘기도 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고요. 제 기억에 민준이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었고 대학교도 좋은 학교를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10년 됐나? 10년 넘었지. 우리 30인데. 그런데 민준이는 갑자기 저를 살짝 훑어보더라고요. 아, 너 여기서 일해? 여기 우리 부모님 가게야. 나 여기서 일해. 아, 부모님 가게구나. 여기 맛있다고 동네에서 유명하던데. 여기가 너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였구나. 이 동네 살면서도 몰랐어. 여긴 내 친구들이야. 저는 민준이 친구들하고도 인사를 했습니다. 저기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줄래? 내가 연락해도 되지? 그럼. 그리고 오늘 식사하는 건 내가 쏠 테니까 많이 먹고 가. 야, 됐어. 뭘 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사는 거야. 친구분들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민준이와 재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고 좋았죠. 그날 밤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감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저기 식당 언제 맞춰? 나 곧 마쳐. 9시에 문 닫거든. 아, 잘됐다. 나 실은 너네 가게 근처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까 얘기도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서. 너 괜찮으면 마치고 요 앞에서 맥주나 한잔 할 수 있어? 민준이는 저희 가게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고 퇴근 후 가게 근처에서 서성이던 민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일부러 온 거야? 아니야. 실은 나 여기 근처에 살아. 자취. 아, 그렇구나. 피곤한데 내가 부른 건 아니지? 아니야. 나도 마침 맥주 한잔 하고 싶던 참이었어. 저 앞에 스몰비어집 있던데 저기 갈까? 그렇게 저는 민준이와 맥주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그간 어떻게 지냈느냐 물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건강 악화로 그만둔 얘기, 부모님 식당에서 일 시작했던 얘기 전부요. 민준이는 끄덕이며 제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 맞아. 본인이 가장 재밌어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너에 비하면 나는 참 시간만 허투루 보내고 살았네. 왜? 너는 어떻게 지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 7급. 그래. 너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었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갔잖아. 공부머리 꽤 있는 편이었고. 다 옛날 일이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만 4년 했는데 결국 떨어졌거든.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게 그래. 뭔가 다음에는 붙을 것 같고 또 다음에는 붙을 것 같고. 우리 집 형편이 막 좋은 건 아닌데 내 뒷바라지만 해오신 거지. 그렇게 꾸역꾸역 해오다가 어느 순간 딱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생각 접었어. 나도 30인데 대학 졸업하고 내내 골방 틀어박혀서 공부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더라고. 친구들은 회사 취업해서 직급 달고 돈 벌고 결혼하고 다 차곡차곡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제자리고 얼마나 초조하고 다급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친구들 잘 만나지도 않아. 내 자격지심인지 걔네들 보기도 싫더라고. 아까 식당 같이 왔던 친구들은 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고시생 친구들이고. 저는 민준이의 얼굴이 왜 한편으론 그렇게 어두워 보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오랜 시험 준비 그리고 불합격으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지쳐 보였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야. 내가 그동안 시험 준비한다고 취업 준비는 해놓은 게 없는 거야. 게다가 나이도 적지 않은 편이고. 에이, 남자들은 군대도 있고 30살에 초대사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막막하더라고. 뒤늦게 영어 시험 준비하고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려고 하는데 할수록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많이 힘드네. 또 한편으론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고 취업하는 건데 이왕이면 좀 그럴듯한데 들어가고 싶거든. 근데 내 스펙이랑 경력으론 어림도 없더라고. 요즘 사람들 스펙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요즘 고민도 많고 이래저래 힘들었는데 아까 너 우연히 만나고 너무 반가운 거야. 오랜만에 옛날 친구 만나니까 대화도 좀 하고 싶고. 저는 그런 민준이를 위로했습니다. 잘했어. 대화하고 싶을 땐 언제든 연락해. 우리 식당이랑 집도 가깝다며. 공부에 전념한다고 집 나와서 자취집까지 얻었는데 그냥 부모님 돈만 까먹고 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마냥 논 것도 아니고 네 나름대로 꾸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해 온 거잖아. 앞으로도 다 잘 될 거야. 기운 내. 제 말에 민준이도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고맙다. 그리고 진짜 반가워. 다시 만난 거. 종종 연락해도 되지? 당연하지. 그날을 기점으로 민준이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민준이를 자주 응원해 주었고 민준이도 그런 저에게 용기를 많이 얻는다고 했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취업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용돈도 적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트 비용은 자연스레 제가 많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민준이를 위해 틈틈이 반찬을 만들어 자취방에 갖다 주기도 하고 월급 받으면 민준이의 옷이나 먹을거리도 종종 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저에게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취업되고 첫 월급 받으면 그 돈을 다 털어서 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고 그 돈으로 부모님 선물부터 사드리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남자친구였기에 제가 뭔가를 해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의 취업 준비도 적극적으로 도왔죠. 민준이가 회사 면접이나 자격증 시험 치러 갈 때는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고 면접 연습도 많이 도와주었죠. 또 자소서 첨삭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최종 합격까지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불합격 소식을 연달아 들으면서 민준이의 자신감도 더더욱 떨어졌죠. 보란 듯이 붙어서 자기한테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나 이러다가 취업 못할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최근에는 최종 면접까지도 봤잖아. 그게 더 아쉬워. 최종 면접까지 보고 결국 떨어졌으니. 점점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다음번에는 꼭 붙을 수 있을 테니까 힘내. 고마워 자기야. 나 번듯한 회사 들어가서 자기한테 멋지게 프로포즈 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자기 얘기 많이 했어. 정말? 내 얘기를? 저번 주에 엄마가 내 자취방 오셨거든. 반찬도 좀 갖다 주시고 내 얼굴도 볼 겸. 근데 냉장고에 반찬들이 가득하니까 놀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가 해준 거라고 하면서 네 얘기 다 했지. 너무 고맙고 기특하다면서 너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우리 엄마 뵐 수 있어? 부담스러우면 다음으로 미루고. 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아니야, 부담스럽긴. 나도 좋아. 어머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뵙자. 그렇게 그 후 민준이 어머님하고도 뵙게 되었습니다. 민준이한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늘씬하고 예쁘다. 과찬이세요. 옷차림도 세련된 것이 식당에서 일하는 애처럼 안 보여. 라고 말하시는데 칭찬으로 말하신 거겠지만 저는 좀 흠칫했습니다. 그치. 주연이 예쁘지? 고등학교 때도 예쁜 걸로 나름 유명했다니까. 내가 무슨...
그랬구나. 들어보니 부모님 식당에서 일한다고? 네.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26쯤부터 일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일할 생각이야? 네. 나중에 물려받을 요량으로 일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 뭐 어중간한 회사보다는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이 더 좋지 뭐. 처음엔 어디 식당에서 서빙일 한다길래 좀 그랬는데 부모님 식당에서 물려받을 생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싶더라고. 하여튼 우리 민준이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네. 주연이가 고등학교 친구라니까 알겠지만 우리 민준이가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도 참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 들어갔잖아. 알지? 네, 알죠. 그래서 우리도 기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그까짓 거 우리 민준이 정도면 금방 붙을 줄 알았지. 근데 아휴 하면서 갑자기 말을 하시다가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민준이도 표정이 어두워지고요. 저는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들어보니 주연이가 많이 도와준다고? 제가 뭘 하는 게 있나요? 아니야, 주연이가 많이 도와줘. 진짜 의지가 많이 돼. 참 고맙다. 나도 먹고 살기 바빠서 아들이라고 자주 와서 챙기긴 힘든데 주연이가 우리 민준이 잘 챙겨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주연이 말대로 우리 민준이 좋은 회사 갈 거야. 그러면 그때 민준이랑 꼭 결혼도 하고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내가 더 잘해줄게. 라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 엄마, 벌써 며느리라고 점 찍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야무진 애는 며느리로 점 찍어둬야지. 민준이 회사만 들어가면 바로 식 올리자. 주연이도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결혼 생각도 해야 되잖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알았지, 예비 며느리? 참나. 저는 그 말에 쑥스러워서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점 찍어 둔다고까지 하시면서 민준이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조만간 민준이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어머님도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과 달리 민준이는 계속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갔고 혼자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는 날까지 많아졌죠. 저는 그런 민준이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네,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니? 네. 저기 내가 얼마 전에 하도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거든. 아, 네. 용한 보살님이 있어. 그런데 그 보살님 한다는 말이 우리 민준이한테 조만간에 취업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 어머, 정말요? 진짜 콕 찍어서 취업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회사가 꽤 괜찮은 회사랜다. 민준이 혹시 어디 이력서 넣은 데 있니? 네, 몇 군데 합격 소식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중 하나인가 보다. 아휴, 이번엔 꼭 잘 돼야 될 텐데. 민준이한테도 얘기 좀 전해줘. 애 기운 좀 내게.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그 점쟁이 전혀 용한 거 아니네. 어? 실은 연락 왔어. 불합격이라고. 정말?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갑갑하다 내 인생. 이미 회사들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아시고 또 취업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취업은 잘 돼가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아. 아휴,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지 않았니? 어떻게 한 군데도 합격이 안 돼? 그러게, 나름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걱정이네. 참 오늘 저녁에 삼촌이랑 숙모 우리 집에 오는 거 알지? 아, 맞아. 홍콩에 계시다가 이번에 아예 들어오시는 거지? 한국지사 책임자로 들어온다고 하더라. 와, 삼촌 잘 나간다. 멋지다. 그렇게 그날 저녁 외국 생활을 오래 했던 삼촌이 한국으로 완전히 오시게 되면서 저희 식당에 오시게 되었어요. 저도 근 10년 만에 삼촌을 뵙게 된 거였죠. 가게 문 닫고 부모님과 삼촌, 숙모와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고 술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2주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오늘 일 마치고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때 자기가 한번 입사 지원 해보라고 했던 그 투자에서 말이야. 나 거기서 면접 전화 왔거든. 근데 글로벌 회사라고 영어 면접인데 와서 나 면접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줘. 어머, 정말? 세상에, 너무 잘 됐다. 나 진짜 여기 붙고 싶어. 솔직히 자기가 한번 넣어보라고 했을 때 여기 너무 고스펙자들만 넣는 데라서 서류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여기는 서류 통과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서. 근데 서류 통과된 거 있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나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 통과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가서 면접 준비하는 거 도울게. 민준이는 오랜만에 몹시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계속된 취업 실패로 자신감이 몹시 떨어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민준이의 면접 준비를 도와주었고 민준이는 얼마 뒤 회사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민준이는 합격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돌렸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축하 전화를 받는다고 내내 전화통만 붙잡고 있을 지경이었죠. 저는 행복해 보이는 민준이를 보며 저 역시도 행복하더라고요. 바쁘네. 여기저기 전화 돌린다고. 그러게. 자기야, 미안해.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 전화해. 자기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냐? 맞아.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는데 결국 여기 붙으려고 그랬나 봐. 그러고 보니 엄마 말도 맞네. 그 점쟁이가 나 조만간 좋은 데 취업한다고 했는데 진짜 취업한 거잖아. 그렇네. 진짜 용하네. 하여튼 나 너무 기뻐.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 고마워. 이거 다 자기 덕분이야. 자기가 거기 넣어보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원도 안 했을 거야. 어쨌든 자기 능력으로 된 거지 뭐. 잘 됐다. 자기야, 나 진짜 약속대로 여기서 일하고 첫 월급 받으면 자기 명품 가방 사줄게. 됐다니까. 아니야, 진짜 그러고 싶어. 그리고 나 취업도 이제 됐으니까 우리 결혼 준비도 슬슬 하자. 결혼 준비? 민준이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민준이랑 좋은 마음으로 만나왔기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취업도 됐으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좋다고 했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에게도 결혼 준비에 관해 말씀드린다고 했기에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께 이 얘기를 전하니 잘 됐다며 상견례도 하고 천천히 준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들어가면서부터 민준이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제가 전화를 해도 피곤해하며 연락을 빨리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해했습니다. 민준이 본인도 회사 적응하느라 많이 정신없고 힘들다라고 했고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워낙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어쩌다 한번 만나도 피곤해하고 잘 늘어졌어요. 저번에 상견례 준비 바로 하게 부모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날짜 다 맞추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여쭤봤어? 제 말에 남친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그랬지. 아, 근데 자기야,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조금만 이따가 하자.
왜? 내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막상 회사 출근해보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일도 배워야 되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 이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못할 것 같아. 아,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뭘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일단 나 회사 적응하고 나서 결혼 준비 천천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그맘때 남친이 진짜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뒤 남친이 피곤해서 자기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했고 저는 남친네 자취방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남친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불 덮어주고 저는 옆에 앉아서 남친이 깨길 기다리며 폰으로 유튜브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폰으로 카톡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냥 모른 척 했는데 카톡이 계속 울리길래 뭔가 싶어서 봤어요. 그런데 카톡을 보낸 건 어머님이셨고 마지막 카톡이 급하니까 빨리 봐라였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실까 싶어서 제가 남친 폰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카톡을 확인하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신 건 웬 처음 보는 여자 사진이었어요. 이게 누구지 싶어서 카톡을 위에 올려보니 이전에 보낸 어머님의 카톡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 아는 집 딸내미인데 학교 선생님이란다.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직업이 참 괜찮지. 너도 사진 한번 봐라. 사진 몇 장 보낼 테니까. 저는 황당한 얼굴로 카톡을 좀 더 올려봤어요. 이전에 어머님과 남친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주연이한테 헤어진다고 얘기했니? 아직요. 뭘 자꾸 끌어. 빨리 말하라니까. 취업되고 바로 헤어지자고 어떻게 그래요? 그냥 말하면 되지. 괜히 나중에 말하면 더 문제야. 주연이 걔는 너 취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줄 안다며. 내가 당장 못한다고 말은 해놨어요. 말만 그러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그래. 어차피 걔랑 결혼도 안 할 건데 뭐하러 질질 끌어. 알았어요. 곧 얘기할게요. 내가 적당히 거리두기는 하는데 주연이 걔가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거리만 두지 말고 대놓고 헤어지자고 말해야 알아들어. 저는 어머님과 민준이의 대화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 헤어진다고 말할 거냐고 남친에게 다그치고 있고 남친 역시도 곧 헤어짐을 말할 거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회사 적응하고 나서 저와 천천히 결혼 준비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이고 민준이는 저랑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면서 그런 뒤통수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그 대화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취업했다고 나랑은 끝내겠다는 건가? 더 괜찮은 여자 찾아서 갈아타겠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 카톡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어머님은 남친이 그 카톡을 읽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은 받자마자 사진 봐놓고 왜 말이 없어? 선 볼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전데요. 제 말에 잠깐 침묵이 이어지더라고요. 아들 폰으로 전화했는데 제가 받으니 당황하신 느낌이었죠. 아니, 네가 왜 전화를 받니? 민준이는? 민준 씨 자고 있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폰을. 너 혹시 내가 보낸 카톡도 봤니? 네. 어머님, 민준 씨한테 저하고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헤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민준이가 너랑 헤어지고 싶다고 하더라고. 민준 씨가 그랬다고요? 언제요?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저랑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어머님도 그래 냉큼 헤어져라 그렇게 하신 거고요.
아, 내 아들이 싫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민준 씨 취업하고 나니 민준 씨나 어머님이나 생각이 바뀌신 거 아니고요? 뭔 생각이 바뀌어?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이제 너 싫다고 헤어지고 싶다 하면서 구질구질 변명을 하시는데 참 배신감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취업 준비하는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고 저를 이미 며느리라고 생각하신다 할 땐 언제고 취업하고 나니 돌변한 거 누가 모르나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너무해? 제가 바보예요? 취업하고 나니 딴 마음 든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민준이 잘 부탁한다. 취업하고 나면 결혼해라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선보라고 그러고 저랑은 빨리 헤어지라고 그러세요? 제 말에 어머님도 갑자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너 민준이랑 나랑 나눈 데야 다 읽었니?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걸 왜 훔쳐 읽어? 하도 급하다고 하시길래 뭔가 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인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네, 너무 서운해요, 저. 참나, 서운할 것도 많다. 너 양심 좀 있어봐라. 양심이요? 그래, 솔직한 말로 너랑 민준이랑 어울리기나 하니? 민준이는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이제 회사도 좋은데 취업해서 다닌다. 그런데 너는 뭐야? 학교도 그저 그런데 나온 데다 지금은 고작 식당에서 서빙 일이나 하잖아. 아무리 부모님 식당이라고 한들 어쨌든 식당에서 반찬 나르는 일 하는 거 아니냐고. 외국계 투자해서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레벨이 같느냐 이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비 며느리는 그 젊은 나이에 식당에서 일한다 그래야겠어? 솔직한 말로 대학 졸업하고 자기 부모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나 너 좀 그랬다. 젊은 애가 얼마나 능력 없고 야망도 없으면 부모님 식당 그것도 그럴듯한 곳도 아니고 동네에서 작게 운영하는 칼국수집 그런 데서 눌러앉아서 일을 하느냔 말이야. 네가 어디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다녔어도 나 이런 생각까진 안 한다. 근데 내가 창피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 우리 민준이는 외국계 금융회사 다니는데 며느리는 쥐콩만한 칼국수집에서 서빙한다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고. 그게 어머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처음에 부모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표정이 안 좋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체면과 거칠애가 중요하셨던 어머님은 제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게 애초에 마음에 안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 아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니까 또 자기 아들이 저를 많이 의지하고 필요하니까 저한테 며느리니 뭐니 하면서 옆에 있게 하셨던 거예요. 취업하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팽하려고 하신 거고요. 참 기가 막히고 섭섭함을 떠나 화가 나고 배신감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주제를 알라고 하시는데 남 속이는 일 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친이 깼습니다. 저는 남친을 노려봤죠. 자, 어머님 전화. 네가 자고 있어서 내가 받았어. 어? 어머님이 너 선볼 거냐고 물어보시더라. 상대 여자 사진도 보내셨어. 학교 선생님이래. 좋겠네. 네가 직접 보고 말씀드려. 저는 폰을 던지듯이 주고 제 가방 챙겨 그 집을 나섰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가는데 민준이가 헐레벌떡 쫓아와 저를 잡더라고요. 주연아, 저기 내 말 좀 들어봐. 뭔 얘기를 들어줄까? 어머님하고 통화했어. 식당에서 일하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얘기하시지. 아들 뒷바라지 도와줄 여자는 필요하셨던 모양이야. 그때는 예비 며느리니 뭐니 하실 땐 언제고. 그리고 너도 똑같아. 뭐? 취업하고 나면 나랑 결혼하자고? 웃기고 있네. 취업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다른 여자한테 갈아탈 생각하는 게 너란 인간이야. 주연아, 미안해. 다 엄마 때문에. 엄마 핑계 대지 마. 어머님은 오히려 네가 나 싫어서 헤어지고 싶어 했다고 그러시던데? 너 진짜 웃기는 인간이다. 사람 필요할 땐 요긴하게 잘 쓰고 이제 필요 없어지니 바로 팽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 같은 인간 쓰레기랑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참 어이가 없다. 뭐해? 어머님하고 통화해.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이랑 여자랑 선봐. 끝내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분도 너무 더럽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는구나 기가 막혔죠. 그런데 남친의 행동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랑 선을 보라고 한 건 전적으로 엄마의 뜻이지 자기는 아니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네 뜻 분명히 말해. 그 여자랑은 선 안 보겠다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할게. 그러니까 자기도 화 좀 풀어. 나는 진짜 자기뿐이라니까.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 잊으면 사람 새끼도 아니지. 민준이는 그러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단박에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민준이가 끝까지 자기 뜻은 아니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며 저를 붙잡으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친에게는 어머님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했고 남친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어머님의 생각이지 남친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 뒤 주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영아. 야, 너 지금 바빠? 통화 가능해? 좀 바쁘긴 한데 왜? 무슨 일이야? 야, 내가 지금 뭘 본 줄 알아? 뭘 봤는데? 내가 몰래 사진 찍었거든. 너 한번 봐봐. 그렇게 친구는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봤는데 저는 손에 힘이 풀려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에는 남친과 어떤 여자가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었어요. 누가 봐도 선짜리인 듯한 느낌이었죠. 야, 이 남자 송민준이잖아. 너 혹시 민준이랑 헤어졌니? 내가 보니까 지금 선보는 것 같던데. 안 헤어졌는데. 안 헤어졌는데 외간 여자랑 선보고 있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너 거기 어디야? 여기 어디냐면 호텔 안 커피숍인데. 친구는 그 카페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대강 말씀드리고 앞치마 벗어던진 뒤 바로 택시 잡고 그리로 달려갔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친과 상대 여자가 한창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쳐다보며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전화가 오자 깜짝 놀라서 상대 여자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차단을 누르는 것 같았죠. 그걸 다 지켜보는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곧장 남친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많이 바쁜가 봐? 전화 차단하는 거 보니. 제 말에 남친 고개를 돌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상대 여자도 어리둥절해하고요. 주연아, 여긴 어떡해? 저는 그 상대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뵈니 알겠네요. 학교 선생님 하신다는 맞죠? 누구세요? 이 남자 여자친구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저한테는 피곤해서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네? 그 여자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더니 남친을 노려보더라고요. 저기요, 미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 그 여자는 화를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카페에 있는 사람들 이목까지 다 집중이 되었죠. 남친은 그 여자가 그렇게 나가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뭐? 선보는 건 다 어머님 생각이고 네 뜻은 아니라고? 나한텐 피곤하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잘도 차려입고 선짜리 나와 있네? 이럴 거면 도대체 나를 왜 붙잡았어? 그때 헤어져 준다고 할 때 헤어질 것이지? 네 정신 상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나려는데 남친은 제 팔을 자꾸 붙잡는 겁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할 얘기 없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자고 붙잡길래 결국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뺨 맞은 남친이 정신 못 차릴 때 저는 그냥 그 카페를 떠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참담하더라고요. 헌신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남친이랍시고 내 정성 다하고 취업할 수 있게 노력까지 했는데 취업하자마자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살다 보니 내가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날 저녁 마감 준비 중이던 저희 식당 앞으로 남친과 어머님이 찾아왔습니다. 남친은 쪽팔린지 어머님을 말리고 있었지만 어머님은 우악스럽게 저희 식당으로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도 황당해하고 저희 부모님도 놀라서 나와보시고요. 예, 주연아! 저는 황당해서 보고 있고 남친은 엄마 그만하고 가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네가 내 아들 뺨을 이렇게 만들었니? 하면서 따지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뺨을 때릴 때 제 손톱 때문에 약간의 상처가 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하고 본인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 작은 생채기 하나로 이렇게 달려와서 고함지를 일인가요? 네, 제가 때렸는데요. 뭐야? 어머님 아들 뺨 맞을 짓 했으니까요. 어따 대고 뺨 맞을 짓을 했네만에 하고 있어?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헤어지자고 했다고 다 너처럼 깡패처럼 구른 줄 알아? 너 선짜리도 깽판 쳤다며. 그 여자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서 나한테 전화한 줄 알아? 그러게 애초에 왜 속이고 그런 데를 나가요, 나가길? 저 어머님하고 그때 통화하고 어머님 아들한테 바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근데 못 끝내겠다고 저 붙잡은 건 어머님 아들이었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 남친을 나무라시더라고요. 너 내가 쟤랑 끝내라고 했는데 왜 안 끝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저까지 내 때문에 오늘 그 좋은 선자리까지 파토가 났잖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아니 듣자 하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남의 귀한 딸 보고 뭐가 어째요? 오호라, 얘 부모인가 보네. 이보세요. 딸내미 참 잘 키우셨네요. 본인 주제 파악도 못하고 식당에서 반찬이나 나르는 주제에 언감생신 우리 아들하고 결혼? 웃기지 말라 그래요. 결혼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뭐라는 거야? 격? 수준 같은 소리 하네.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수준이 어딨어? 어머 세상에 몰상식한 것 봐. 이런 사람들이랑 사돈 맺을 생각을 했다니 미친 거지. 야 송민주, 너 내가 쟤랑 바로 끝내라고 했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얼마나 질기게 붙잡는 줄 알아? 아니 이 여자가 진짜? 하면서 엄마랑 어머님 사이에 몸싸움까지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그럴 가치도 없다고 그만하라고 했죠. 엄마, 괜히 저런 수준 낮은 아줌마랑 싸우지 마. 뭐? 수준 낮은? 저는 엄마를 가로막으며 어머님에게 따졌습니다. 이봐요, 송민준 어머니. 나 댁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쪽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쪽 집이 얼마나 형편없는 집구석인지 내가 다 알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아줌마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뭐가 어째?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줌마 아들 데리고 가세요. 이제 아줌마 아들 만날 생각 없으니 선을 보든 뭐라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자기야. 넌 가만히 있어. 그래. 너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내 아들 이제 잘 나가는 회사 취업했다고 괜히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저랑 저희 부모님도 다 웃음 터뜨렸습니다. 어머님과 남친만 어리둥절해했죠.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 왜 웃고 난리야? 야 송민준, 우리는 끝이야. 당연히 결혼도 없던 일 되는 거야. 그리고 네 회사 생활도 이제 쪽난 줄이나 알아. 제 말에 남친, 아니 그놈과 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저는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삼촌, 저 주연이에요. 늦은 밤에 전화 걸어서 죄송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삼촌에게 전화를 거니 어머님도 남친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취업 자리 부탁했었잖아요. 취업 못하고 있다던 제 남자친구. 그래서 삼촌이 입사 지원 해놓으면 특별히 잘 보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뒤로 감사하게 채용도 도와주셨고. 근데요 삼촌, 저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삼촌 회사 취업하자마자 저 버리고 훨씬 조건 좋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러네요. 저 때문에 특별히 채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도 너무 못하고 적응도 잘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괜히 저 때문에 두고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뒤통수 맞았고 이제 남남됐거든요.
제 말에 남친과 어머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네, 삼촌. 그럼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친이 어리 빠져 묻더라고요. 주연아,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너네 회사 대표님이지 누구긴 누구야. 우리 삼촌이야. 얼마 전에 한국지사 대표로 취임하셨어. 너 최종 면접할 때 얼굴도 봤다며? 그 사람 우리 삼촌이야. 너 하도 취업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다 보니 우리 엄마가 특별히 부탁하셨고 삼촌도 마침 채용 계획 있으니까 네 이력서도 넣으면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봐주겠다 하신 거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줄까? 너 내가 낙하산으로 그 회사에 꽂아준 거야. 우리 삼촌 회사에. 그 말에 남친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 대표님이 너네 삼촌? 그래, 이 한심한 인간아. 진짜 네 능력으로 거기 붙은 줄 알았니? 나랑 우리 엄마가 특별히 부탁해서 너 거기 들어간 거라니까? 그 와중에도 나는 너 자존심 상할까봐 대표님이 우리 삼촌이라는 말도 내가 부탁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너는 너 잘나서 거기 붙은 줄 알지? 회사 들어가고 나서 뭔가 안 이상하디? 날고기는 고스펙자들 모여있는데 거기에 애초에 쥐뿔도 없는 네 서류가 통과된 것부터가 안 이상했냐고. 한심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제가 그렇게 쏟아붓자 남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놀라 눈알만 굴리고 있고요. 송민준 어머님, 이제 아들 데리고 그만 나가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어머님 아들하고 저 헤어져 드렸고요. 어머님 아들 취업은 애초에 제 덕이었습니다. 저랑 헤어졌는데 제가 두고 볼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뒤통수까지 맞았는데. 그 원하던 회사도 쪽난 거예요. 어머님 아들 다시 백수 신세 되겠네요. 아들하고 그만 나가주실래요?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깽판 좀 그만 부리시고요. 그 말에 송민준 어머님 어안이 벙벙한 채로 끌려나가다가 갑자기 저를 붙잡더라고요. 민준이 회사 대표가 너네 삼촌이라고? 애초에 네가 부탁해서 취업한 거라고? 1년 넘게 어지간한 회사들까지 다 떨어진 사람이 아줌마 아들이거든요. 그런 아들이 그런 글로벌 회사에 척 붙었는데 그게 진짜 아들이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어서 붙은 줄 알고 그러셨어요? 저 식당에서 일한다고 대단히 무시하셨죠? 저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제 직업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아들은 본인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잘라? 네가 뭔데? 취업은 그렇다 쳐도 사람 쉽게 자르는 게 말이나 돼? 애초에 저 사람이 입사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요. 낙하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낙하산 구멍 났으면 바이바이죠. 더 이상 말하기 입 아프니까 나가시라고요. 경찰 부를까요? 그냥 경찰 불러야겠다. 어디 남의 영업장 와서 소란이야. 내가 부를까 엄마? 자기야, 주연아. 저는 매달리는 남친을 뿌리쳤습니다. 너 나 알아? 너랑 나랑 완전 끝났다니까? 남남이라고 이제. 너네 엄마 모시고 좀 꺼져. 너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겠으니까 제발 좀 꺼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제가 이를 갈며 말하자 결국 손민준과 그의 어머님은 쫓겨나듯 저희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냐고요? 송민준은 회사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긴 하지만 다른 입사자들과 차이날 정도로 일도 너무 느리게 배우고 실수가 잦아서 애초에 말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일로 대표 눈밖에 난 데다 애초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다 보니 더 두고 볼 것도 없었죠. 회사 사람들의 눈치와 구박에도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 공고사직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엔 부당해고나 다름없다며 난리도 쳤다지만 그래봤자 소문나면 본인 재취업할 때 더 힘들어질 게 뻔해서 결국 조용히 짐 싸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밝혀져봤자 불리한 건 본인일 테니까요. 그 들리는 얘기로는 송민주는 그 후로도 계속 취업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다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게 딱 그 남자와 그 남자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 필요할 땐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니 막상 상황이 달라지고 나서는 저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려 했죠.
저희 삼촌 백으로 그 좋은 회사에 꽂아주면서도 남친 자존심 상할까봐 생색 한번 내지 않은 게 저였는데 솔직히 본인들이 본인들 복 발로 찬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친은 그 뒤로도 구질구질하게 연락했지만 저는 다 차단하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동창들에게 이 사실 다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남친도 남친 어머님도 좋은 회사 취업하고 나니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제가 못나 보이고 자기 아들에 비해 부족해 보이셨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진심으로 재밌어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 눈에는 그게 작아 보일지언정 말이죠. 세상 사람 누구나 그럴듯하고 번듯한 성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모두 가지각색이니까요. 제가 비록 음식 서빙하고 반찬 가져다 주고 설거지하는 게 제 직업일지언정 저한테는 그게 잘 맞는 일이고 천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마다의 길이 있고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라는 말처럼 저는 이렇게 사는 제 모습이 충분히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남자 복은 없어도 언제나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 복은 있으니 그거면 충분한 게 아닌가 싶네요.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든 말든 남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든 말든 저는 꿋꿋하게 제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